98페이지입니다. 부정 적분. 부정이란 뜻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적분. 조금 해석이 조금 이상하죠.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 아니고 적분 함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함수를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면 적분 함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적분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서 하나로 정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념이. 그래서 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적분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론. 그러니까 적분하는 방법이에요. 미분하는 도함수 구하실 때 미분하는 방법 배웠던 것처럼 미분의 반대로 적분을 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정적분이 들어가면은 기체적으로 범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x의 범위가 어떨 때 정적분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게 이제 정적분이고 지금은 부정적분. 부정적분은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적분, 그러니까 함수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적분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좀 어떻게 이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함수를 쓰실 때 어떤 함수를 갖다가 내가 fx라고 쓰면은 그것을 갖다가 미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함수를 미분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함수를 갖다 구하겠다라는 거냐면 이제 도함수를 갖다 구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기호로 이제 f' 이제 x라는 기호를 사용하시죠. 미분. 근데 이제 적분은 이 방향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적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를 갖다가 이제 적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적분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표현하실 때 f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기호야 그냥 기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적분했다라고 하는 거는 f, 그러니까 스몰 fx랑 라지 fx가 지금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건데 이걸 적분했다라고 하는 거는 함수 fx를 적분해서 fx가 됐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이 관계가 미분인 거라서 관계는 이 관계를 만족해요.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오는 관계를 이제 만족을 한다. 이걸 만족하면 이걸 적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했는데 fx가 나왔어요. 그 어떤 함수가 반대로 fx의 적분 함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미분하면 f'x가 되잖아. 그치? 그럼 자, f'x의 입장에서는 얘가 적분 함수인 거예요.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지금은 부정적분이라고 그랬어. 얘를 자 적분을 하면 fx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정적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fx가 확실하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fx랑 비슷한 함수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fx가 되시는 건데 그걸 미분하면 도함수가 되는 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줄게. 이거를 적분한다고 해서 fx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 이거 좀 설명해 줄게. 그래서 fx가 지금 저 적분을 한다고 해서 저게 바로 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적분 상수라고 하는 게 붙기 때문이에요. 그 이제 2번 내용인데 그 기호로는 이제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갖다 사용합니다. 이럴 때 이제 얘를 부르는 말이 이제 부정적분,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적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고, 그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사용해요. 적분한다, fx. 인테그랄이야. dx. 이렇게 해서 적분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분이란 뜻이고요. 저 fx에 대한 표현은 조금 이제 적분 상수라고 하는 게 추가적으로 좀 붙어가지고 적분 상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fx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의 말 뜻을 갖다 좀 이제 이해를 좀 해볼게요. 이걸 풀어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fx를 부정적분한다 라는 기호예요. 기호. 그래서 이 기호를 갖다 이해하실 때 뭉텅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면 한 뭉텅이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인테그랄 적분하자라는 기호예요. 적분하자 누구를? fx를. 됐죠? 그리고 이 dx 뒤에 붙는 이 dx는 일단 지금 당장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높이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하적으로 해석될 때는 얘가 높이의 역할을 하는 느낌이어야만 해요. 정확하게 사실 저게 정확하게 높이의 역할을 하는 애가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기호,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호 자체니까요.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얘는 지금 적분한다라는 기호야. 적분한다. 요것을. 근데 이제 이 fx가 하는 역할도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게 기하적으로는 높이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저 fx라는 도함수 자체는 함수값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함수값이 들어오는 이제 의미를 가져요. 나중에 정적분 가면 이 부분 설명할 거거든요. 지금은 일단 그냥 기호로 이해하시면 돼요. 적분한다 fx dx. 인테그랄 fx dx라고 있고 저게 뜻이 fx를 적분한다 이런 뜻이야. 그렇죠? 이 정도를 갖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분할 때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적분 상수라는 게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잠깐 이해를 좀 시켜줄게요. 봐봐, f1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를 제가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되어있고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 함수가 f1 프라임 되고요. 얘가 2x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두 번째. 자, 함수를 다른 걸 좀 드릴 건데, 자, 플러스 5를 드릴게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 조금만 더 해볼까? f3까지. 마이너스, 자, 2. 얘 지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의 반대가 적분이라는 건데, 맞아? 무슨 얘기야? 2x를 적분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요. 근데 똑같이 오른쪽은 2x인데 그 똑같은 2x를 적분하면 다른 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저게 이름이 부정적분인 거야. 적분함수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이 뒤쪽에 무슨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상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 뒤쪽에 상수 정도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하면 일단 적분된 함수 fx는 일단 x제곱의 모양을 갖는 건 공통이죠? 맞아요? x제곱의 모양을 갖는 건 공통인데 뒤쪽에 상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상수를 처리할 때 보통 라지 c라고 처리를 하고요. 얘를 부르는 말이 적분상수라는 거예요. 적분할 때 뭔가 서더리가 붙는데 그게 적분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적분상수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가 확인된 거냐면 도함수를 적분하면 항상 fx가 되는 것은 아니다를 확인한 거예요. 지금 됐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다? 상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다. 됐지? 도함수를 적분한다고 항상 얘가 되는 건 아니야. 그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함수 적분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상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가 결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부정적분은. 적분상수가 결정이 안 됩니다. 대신에 적분하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라고 했지. 이걸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걸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됐어? 이런 얘기가 부정적분이야. 그리고 얘를 함수값 측면, 얘를 높이 측면에서 해석하고 이제 계산을 갖다 때린다라고 하는 건 정적분 좀 넘어가서 할 거니까요. 지금은 적분하는 방법, 다항함수의 적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요. 됐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충분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요 fx를 부정적분 한다라는 뜻이고요. 부정적분 한다라는 뜻은 이제 이거야.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는 이거예요. 이 부분에 사실 아래 끝, 밑 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x 값이 들어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 3부터 5까지. 그래서 이 x의 범위가 결정된 게 정적분. 이게 정적분이고 얘가 없고 그냥 이 기호로 어떤 함수를 적분만 하라는 기호로 쓴다라고 치면은 이게 부정적분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우리 목표는 정적분이에요. 그 전에 부정적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적분법을 공부하기 위해서야.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분적분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는 거 확인. 자,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1번. 이 표현은 내가 가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 설명할 때 이 표기 방법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다. 무슨 표기 방법이냐면 d, dx라는 표현을 갖다가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뭐에 대해서 뭐 하세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뭐 하세요?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죠. x에 대해서 미분이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주어진 대상이 그 뒤에 와야 돼요. 오케이? 주어진 대상이 뭐냐면 그 뒤에 자 부정적분이 와요. 자,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얘가 fx가 된다는 것은 잘 봐. 순서가 안쪽부터야. 보세요. fx라고 하는 함수를 적분을 했다가 자 1번 적분을 했다가 그 적분 함수를 다시 미분하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 그 대입되는 순서랑 비슷하죠? 안쪽부터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두 번째 다시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런 뜻이야. 됐어? 자 순서를 잘 봐.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생겨 함수에 적분상수가 미분되면 0으로 가요. 그러니까 fx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관계가 그런 겁니다 지금. 맞나? 그러니까 순서가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자 미분을 하는 것은 이 fx로 딱 확정이 되는 게 이제 별로 관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fx를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돼요. 이건 확실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조금 그 과정을 조금 이해시켜드리면요. 만약에 fx가 뭐 x 2x 뭐 마이너스 뭐 3이라고 해봐. 이거라고 해봐. 그럼 이걸 지금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걸 적분하면 일단 이 적분 함수가 자 이거는 자 x제곱 미분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뭘까? 그치 미분했을 때 마삼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로 가겠지. 이렇게 맞아? 그리고 적분 함수니까 적분 상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적분하면 붙는 게 적분 상수예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하는 거야 지금. 부정적분하면 부정적분 상수가 붙습니다 이렇게. 맞아? 근데 이걸 다시 순서가 이렇잖아. 1번 적분을 했다. 이게 1번이야. 다시 미분을 하면 이게 2번이야. 적분 상수는 어차피 미분할 때 0으로 가요. 그죠? 0으로 사라지니까 당연히 fx가 다시 나오는 게 맞지. 그지? 이 관계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미분 함수를 다시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인테그랄이 이제 나중에 들어갑니다. 인테그랄이 나중에 들어가고 안쪽에 fx를 미분한 미분 도함수가 먼저 들어가요. 도함수가 먼저 들어가고 자, 요 fx의 도함수를 다시 적분하면 여기가 함수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그랬어. 이 도함수가 다시 들어가면 그것을 다시 적분했을 때 얘가 확실하게 fx가 되냐? 이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마지막에 적분이라서 뭐가 생겨요? 적분 상수가 생겨요. 됐죠? 이 정도. 그러니까 이해를 이 정도만 딱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적분을 나중에 하는 거라서 적분 상수만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야. 그지? 두 번째. 미분을 마지막에 하는 건 관계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것은 자기 자신 되는 게 맞아요. 됐죠? 관계는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들어가는 게 함수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했는데 그 함수 중에 상수함수도 있잖아. 상수함수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 예를 들어서 자 1을 갖다가 미분하세요 라는 뜻은 뭘 미분하면 1이 되니? x잖아. 반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적분한 거니까 적분 상수만큼 이렇게 붙는 거예요. 됐죠? 확인 이렇게 하면 되지? 얘 미분하면 얘 나오는 거 맞아? 1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거를 1을 생략하기도 해. 이걸 생략해서 그냥 인테그랄 dx라고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럼 함수가 들어갈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여기 뭐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1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됐지?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다항함수 적분법 일단 들어갈게요. 다항함수 적분법. 도함수 미분법부터 먼저 일단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너희들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x n제곱을 갖다가 미분을 치면 n의 x, n-1 이렇게 외우셨죠? 적분은 이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적분을 했는데 어떤 걸 적분해야 x n제곱이 되냐 이거예요. 이번에 x n제곱을 다 적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분한다 x n제곱 dx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표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쪽에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자, 미분의 관계를 보시면요. 요 지수가 앞에 탁 튀어나오면서 1이 빠졌지. 그럼 적분하면 이 지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봐. 미분의 정확하게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미분의 과정을 자,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거야. 봐봐. 지수 n이 앞으로 튀어나와. 이게 첫 번째야. 그지? 그리고 지수 빼기 1이야. 맞지? 이거를 이 방향으로 하는 게 미분이면 이 반대 방향이 적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수를 1 뺐다 이 과정의 반대부터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수 더하기 1부터 하셔야 돼. 오케이? 이해했어? 미분하는 과정의 반대야. 그러면 지수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되지? 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수 곱하기 n. 맞아? 이거의 반대거든? 근데 봐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수 이제 n을 n 앞에다가 곱한 다음에 n이 튀어나온 다음에 지수가 하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반대가 뭐냐면 지수가 하나가 늘어났지? 맞아? 그러면은 이 지수의 역수가 앞에 곱해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분을 자 지수 플러스 1 한 다음에 그것에 자 역수 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적분법입니다. 됐어요? 다음 함수 적분법이에요. 이게 요거 플러스 자, 적분함수 C 정도 붙는 거는 그냥 이제 가볍게 좀 무시해도 좋아. 요 다항식이 적분되는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요. 됐어요? 연습 좀 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4x 3 적분 좀 해볼게요. 지수에다가 1 더하시면 돼요. 맞아? 이렇게 원래 4 있었지? 맞아? 이거의 역수 이렇게.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괜찮니? 과정이 이래. 반대로 확인할 때 미분.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또 16의 x의 세제곱 이거 해볼게요. 적분 한번 해볼게. 자, 16의 x의 지수가 늘어나요. 4 이렇게. 그리고 역수 얼마야? 4x 세제곱. 이거 미분하면 이해 되는 거 맞지? 됐어?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항이 늘어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다 적분한다. 이건 부정적분을 그냥 해볼게요. 자, 요 다항식을 부정적분을 하면 자, 앞에서부터 갑니다. 3의 자, 지수가 하나 늘어나고 역수. 지수의 역수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 자, 5가 있었는데 자, x 지수 하나 늘어나고 지수의 역수. 됐지? 그 다음에 플러스 그냥 x. 상수는 미분하면 그 상수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c를 적분하면 상수 c를 적분하면 당연히 cx야.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이해하실 수 있죠? 왜?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봐. 자, 상수 적분이 그 상수 x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수는 c의 x 0제곱이야. 맞아? 그럼 이거를 적분하는 거랑 방법이 똑같은 게 cx에 지수가 하나 늘어나고 그것의 역수가 앞에 곱해지면 cx가 되는 거 맞잖아요. 맞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적분 상수 플러스 c 이렇게. 됐어? 정리만 해주면 되죠. 앞에 날라가고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확인하실 때는 얘 미분하면 요 안쪽 거 나오니 확인.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 맞죠? 다음 적분 딱 이 정도야. 계산 별거 없죠?
미분 적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분법이랑 적분법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적분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핵심이야, 요거. 이게 적분 방법입니다. 상수 밑에 그 참고 보시면은 K가 상수일 때는 적분하면 KX 된다. 써져 있습니다. 지금 밑에. 넘어갈게요. 밑에 그 함수의 실수배 합차 부정적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요.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저 인테그랄 기호는 실수 그 사칙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뜻이야. 사칙연산이 골고루 잘 성립한다 이런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인테그랄 fx랑 dx를 갖다가 이제 gx를 갖다가 이제 더한 것을 적분하라는 것은 이걸 적분하라는 거는 자, 이거 더하고 빼고 다 되거든요. 이게 어차피 두 개가 어차피 그래봤자 다항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봤자 다항식일 거 아니야, 그지? 더하거나 빼는 거에 대해서 인테그럴이 쪼개질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x 플러스 gx 이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실수배 합차에 대해서 그냥 쪼개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합척해갖고 그 상수배도 있어. 상수배. 이게 지금 이제 2번이고 2번 내용이고 책의 기준으로 그 앞에 이제 fx의 상수배가 되어 있으면 상수배 정도는 바깥쪽으로 뺀 다음에 그 적분 함수 적분한 거랑 곱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 정도. 미분 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적분도 그냥 사칙연산 잘 성립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눗셈은 안 되지? 나눗셈은 없어. 나눗셈은 안 돼. 알겠지? 이게 주의야. x분의 2x 제곱 플러스 1 dx 다항식 아니야. 오케이? 다항식 아니야. 분수 유리식이야. 유리식. 맞아? 이거 지금 나눗셈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 이건 안 돼. 알겠지? 이건 미분 때도 안 됐어. 오케이? 미분 때도 안 됐어. 니네 아직 안 배운 거잖아. 2x분의 뭐 4x 뭐 마이너스 5 이거 미분하면 분자 미분 분모 미분분의 분자 미분이에요? 그런 거 안 배웠잖아요. 맞죠? 일단 안 되는 게 결론이고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 가시면 몫의 미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몫의 미분법을 사용하시는 이제 패턴이에요.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실제로 막 분모 미분분의 분자 미분 이거 안 됩니다. 실제로. 알겠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눗셈은 잘 성립을 안 해. 미적분이랑 안 치네. 알겠지? 나눗셈은 안 됩니다. 확실히. 이 정도. 제가 진짜 걱정인 거는 이 밑에 예를 갖다 좀 잘 보시면요. 밑에 예를 갖다 보시면 그 왼쪽에 시작이 다항식을 다 쪼개가지고 그 위에 법칙 그냥 적용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적분상수 붙는 거 이거 확인해봐. 더하기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이렇게 적분상수가 따로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1, C2, C3라고 일단 적는 이유는 적분상수가 다 다르기 때문이야. 상수값이 다르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적분상수 4C1 더하기 3C2 플러스 빼기 6C3 이렇게 돼 있죠? 그 뒷부분이 원래 처음 함수를 적분했을 때 적분상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표현이 뭐가 나와? 그 뒤쪽에 상수 부분을 C로 놓으면 그냥 상수로 처리된다. 이런 뜻이야. 별다른 기호가 아닙니다. 그게. (653번) 지금은 적분법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어려운 게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일단 653 거기 볼게요. 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방법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테크닉적으로 이런 패턴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좀 해야 될까를 갖다가 이제 그것 좀 이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얘가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7x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이제 식을 갖다 보는 관점 자체를
항등식으로 일단 이해를 하는 거고, 항등식을 이용하시는 거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안쪽 거를 적분했더니 오른쪽이 나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함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라는 뜻이야. 그치? 근데 대신에 적분 상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야. 알겠지? 알겠어? 적분 상수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3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적분이라면은 확실한 거는 이거는 적분 함수가 붙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얘가 확실히 이 함수가 얘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는 알 수 있냐면 이거를 미분하면 이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상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얘 미분하면 얘 나오니까 양변 미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양변 미분하면 돼가 아니고, 알겠어? 맞죠? 원하는 게 f-1 값이에요. 일단은 내가 찾은 게 fx의 모양을 찾을 수 있으니까 원하는 게 -1이면은 제발 이런 뻘짓거리 좀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x에다가 -1 갖다 집어넣고 그쵸? -4에 f의 -1은 마이너다 집어넣으면 3-27이니까 -24. 얘가 얼마야? 6이죠? 이런 뻘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fx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야. -1이잖아. 그럼 또 이거를 또 나눠가지고 쓰면 또 잘 쓰냐? 아니야. 물리적인 엄청난 모순을 갖고 일단 끌고 간단 말이에요. 또 이거를 그 양면 얘로 나누면 얘가 지금 3으로 바뀌면서 이게 x-9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게 양변 나눠주면서 날라가면서 이제 뭐 3에 이제 x 플러스 3만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끌고 간단 말이야. 맞아? 체크 안 한 건 이거지. 맞아? 일반적으로 fx는 지금 3에서 정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3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저게 다한 함수라고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눠줘야지 맞는 거지. 이게 등고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준다. 3이 아닐 때는 이 다항 함수 1차를 따라가는 게 맞는데 3일 때는 F3이다. 근데 F3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F3의 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F3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연속 함수인지는 모르지. 맞아? 연속 함수인지는 모르지. 얘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요 지금. 그리고 얘가 연속 함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3 집어넣은 게 얘가 될 수는 없어. 알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넘어갈게요. 어쨌든 관계를 좀 이해를 좀 해보자면 얘가 이 기호 자체가 적분하자라는 기호고 부정적분을 하자라는 기호고 이 식을 적분하면 상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를 미분하면 이제 왼쪽 함수가 되는 건 확실하니까 양변을 미분해서 이제 하자는 거죠. 됐죠? 이거 아까 했었잖아. 적분하고 미분하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기가 F가 들어갈 때 이게 F가 된다. 방금 이거 쓴 거야. 그치? 끝. 유형 2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안쪽에 이제 미분해야 되는 그 미분 함수가 적분 형태로 써져 있잖아요. 적분해라 ax를 다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7 dx. 자, 여기까지를 일단 미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세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d.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알겠지? 순서가. 마지막이 적분으로 끝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적분 상수가 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함수가 적분됐다가 미분된 거니까 이거 자체가 얘랑 같아야 돼. 그렇지? 이해되시죠? 관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등식으로 보시고 이제 개수비교법 하시면 되겠죠. A가 1이고 C가 2인 거고 B가 3인 것이다. 그리고 D가 마이너스 7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찾아내시면 되겠죠. 별날리 뭐 어려운 건 아니네요. 넘어갈게. 뭐 나머지는 뭐 됐고요. 적분상수 결국에는 이거는 뭐 문제가 없다는 거 잘 보셨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그러니까 미분을 한 거를 다시 어떤 미분 함수를 갖다가 적분을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국 fx가 들어오면서 이제 적분 상수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뭐가 핵심이냐면 이 적분 상수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핵심인 거예요. 적분 상수가 이제 몇이냐, 이제 이걸 구하는 과정에 좀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딱히 체크해드릴 부분은 없고 660번 문제 같은 거 잠깐 보시면 이제 그런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적분 상수를 결정해라 뭐 이런 뜻인데 지금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맞지? 이거는 적분 상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테그랄 ddx의 f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 fx를 적분한 게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적분 상수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얘랑 같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 됐어? 얘를 미분했다가 적분을 하면은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상수, 적분 상수 정도의 차이가 있다니까 fx는 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정확하게 좀 풀이 방법은 좀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일단 C 정도의 차이. 잠깐만.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없는 게 여기서도 적분 상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고 fx가 지금 뭐라고 주어졌죠? 거기? f3이 10이다라고 돼 있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은 함수 자체의 모양보다 지금 함수값 조건 지금 박혀 있는 거거든요. f3이 10이다.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f의 마이너스 1값 갖다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셔야겠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은 이제 f3이 11을 된다. 이것만 이제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돼. 얘를 이제 미분을 갖다 하면요, 이게 f 프라임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미분을 한번 한 거니까 도함수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 도함수를 갖다가 다시 적분을 한 거니까 기본 틀의 모양은 fx를 따라가되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fx 플러스 c 이렇게 적분되는 거 맞지? 요 인테그랄 적분은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얘를 미분했다가 적분하는 과정까지는 얘가 나오는 게 맞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됐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근데 이 C가 뒤쪽 붙은 이 C랑 같은 C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을 해야 돼요. 이쪽에 붙은 거는 F의 도함수를 적분하면서 붙은 적분 상수인 거고요. 오케이? 거기에 지금 플러스 C는 이 항등식에서 그냥 C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뜻이죠. fx 플러스 c1 여기까지는 f의 도함수 적분한 부분입니다. 적분한 부분. 거기에다가 자 이게 얘랑 지금 같아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얘가 현재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인 상황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 등식은 성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저 c 부분인데 dx c1
구별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미안해. 구별하지 말자. 어차피 상수 붙는 거 똑같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fx 플러스 c가 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냥 이용합시다. 요거 지금 요거 좀 이용해볼게요. F3이 지금 이제 10이 된다. 그러면 딱히 뭐 구별할 필요는 없고 그냥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3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3 플러스 C 여기까지가 3 집어넣으면 얼마죠? 27 마이너스 18 계산하면 9지 맞아? 근데 얘가 지금 얼마로 나오냐면 얘가 10이거든요? C가 얼마여야 되죠?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네 지금 dx 아니지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쪽까지를 fx라고 보는 게 맞아 여기까지가 f 도함수고요 f 도함수를 적분하면 f가 나오면서 적분상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됐어? f가 나오면서 적분상수 이렇게 봐야 됩니다 C가 붙은 게 지금 잠깐만 C라고 그러니까 이 뒤에 붙은 이 C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붙은 이 C를 그러니까 얘가 적분이 되면서 붙은 이제 적분 상수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얘를 미분하면 F 이제 도함수인 건데 그러면은 이 왼쪽식 자체가 좌변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헷갈리면 안 되고 좌변이 F 프라임을 이제 dx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F에다가 적분상수 부분이 이제 붙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좌변인 거예요. 근데 얘가 우변에는 지금 그냥 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맞아? 이 공식에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얘를 갖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조건이랑 연결을 지으려면 F3 값을 그냥 구하시면 되잖아요. X에다 3 대입하면 왼쪽 좌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F의 3 플러스 C1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아까 여기 집어넣은 거 얼마 나오냐면 27에서 18 빼는 거니까 9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가 그냥 저 조건을 사용했을 때 구한 조건은 여기까지고 자, 얘가 지금 문제에서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정리가 10 더하기 C1 여기까지가 9 플러스 C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게 이 등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확인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찾아내는 건 얘니까 다시 여기 등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자, f-1 플러스 C1은 x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U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원하는 값은 얘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F의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C1 부분만 넘어가면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5죠? 5 플러스 C가 있었다가 얘가 넘어와서 빼기 C1이 된 건데, 자, 이걸 갖다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관계식은 C1은 1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죠. C 마이너스 1로 일단 작성이 이제 되는 거니까 요 자리에다가 C 마이너스 1 갖다 대입하면 C가 상수가 된다는 논리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붙은 이 C는 F를 적분하면서 붙은 적분 상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 C는 적분 상수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얘를 적분하면서 붙은 적분 상수라고 주장하면 얘가 fx가 돼야 되는 건데 도장이 없잖아. F를 미분했다가 적분하는 거는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F에다가 어떤 적분상수 C1이 붙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우변이랑 같아.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대입합니다. 여기다. 그러면은 계산 마무리할게요. F-1은 5에다가 플러스 C-C 플러스 1이니까 C 날리고 여기까지가 6이 되는 게 없겠지. 그지?
정답이 6입니다. 넘어가세요. 유형 3번.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 fx, gx가 상수가 아니니까 다항함수일 거면 어차피 1차 이상이겠네요. 그죠? 자, 다음과 같은 10을 갖다가 만족시킨다. 자, f2 값하고 g2 값 주어져 있는데 관계는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3x 제곱인 건데 지금 알고 있는 값은 f2 f2가 빵이고 그 다음에 g2가 10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일 때 나는 f0 값하고 g1 값을 갖다가 찾아야 된다. 값을 보세요. 그 f랑 g의 개수는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저 관계식을 갖다가 먼저 이용한다라고 치면은 자, 양변을 갖다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갖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양변 접근하면 적분이 마지막이라서 주의하셔야 돼. 여기 적분하고 여기 적분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왼쪽 거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하는 거라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적분 상수 정도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죠? 왼쪽 좌변이. 됐나? 그 다음에 여기를 C1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우변도 적분이 되면 적분 상수가 하나가 더 붙을 테니까. 자, 두 번째, 여기까지 우변은 적분하면 x 세제곱 되는 거 맞죠? 다항합 적분이에요, 이거. 거기에 적분 상수 C2가 붙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를 갖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가요. x 세제곱 플러스 이제 제가 C2라고 일단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양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 이제 x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을게요. 쓸 수 있는 조건이 f이랑 g2니까 2를 집어넣으면 자 2에 g2에 C1을 좀 넘겨서 표현을 좀 할게. 어차피 적분상수 쪽으로 이제 한 번에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2 들어가면 8 플러스 10 빼기 C1 이렇게 하고.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은 f2가 0 맞니 지금? 조건이? f2가 0이니까 어차피 왼쪽이 0이네요 지금 여기가 0. 그러면은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시면요 C1 빼기 C2 빼기 C2 여기까지가 일단 C1 빼기 C2까지가 8이 되겠네요. 자, 내가 찾아야 하는 거는 F0 값하고 G1 값. 자, 얘 넘겨봐. F 곱하기 G가 결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X 세제곱 플러스 C2 빼기 C1인데 얘가 얼마일까? 야, C1 마이너스 C2가 8이니까 이 부분이 뭐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8로 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봐.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8인 건데 이거 인수분해가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인수분해해야 돼요. 두 다항식을 곱했는데 얘가 나왔다는 거는 두 인수의 곱으로 지금 표현될 수 있다는 거고 x-2로 인수분해가 되기를 이렇게 되겠네요. x-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맞지? 두 개 중에 하나가 하나가 F고 하나가 G겠죠. 맞아요? 그걸 갖다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 지금 F2 값, 요거 함수값 봐봐. F2를 넣었을 때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는 얘가 지금 현재 F여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얘가 F.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2를 넣었을 때 12가 되는지 빨리 확인해보면 나오죠? 얘가 G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 F랑 G가 1차, 2차 각각으로 정해지니까 자, 문제 정답은 뭘 구한다? F0하고 G1 값 찾는 거라서 자, 일단 첫 번째 F0 값은 마이너스 2고요. G에다가 1 넣은 거는 이제 개수의 합이니까 이거 다 더하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더하는 게 정답이에요. 계산은 5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약간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적분상수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딱딱 찍히는 거고 그거를 하나를 넘겨가지고 요거를 한 뭉텅이로 적분상수 취급을 해서 그냥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너가 두 개 다 찾아야 되는 건 아니야. 두 개 다 찾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관계식이 얻어지면 이 관계식을 그 다음 문제 풀 때 이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유형 4번까지만 할게. 유형 4번 부정적분의 계산. 여기 이제 계산 파트라서 뭐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적절하게 사칭해서 그냥 활용하시라는 거고 문제에서 그 문제 보시면은 그 적분 fx가 적분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인테그랄 x-1분의 x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분의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 dx. 그래서 이거를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안쪽 식의 사칭명사로 합칠 수 있다는 느낌을 그냥 받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인테그랄로 앞으로 싹 묶여가지고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안쪽에서 안쪽 함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그냥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1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거를 적분한 게 지금 이제 적분을 하면 돼요. 이제 이거를 안쪽 걸 적분하면 되는데 다음 적분입니다. 이게 자 지수가 1이에요. 지금 여기 x의 제곱이 될 거고 역수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리고 적분 상수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에서 f0 값이 주어질 텐데 f0 값이 당연히 적분 상수를 구하게 해주는 조건이거든요. 얘가 f인데 지금 자, 문제에서 f0 값을 1로 주니까 적분 상수가 1이야 지금. 그럼 f가 결정이 딱 되는 거고 뭘 구하는 거예요? f2 값 찾는 거니까 x에다가 2 대입하시면 나오는 거지. 그렇지? 됐습니까? 계산 당신들 하세요. f가 결정이 됐고요. 문제는 이제 f2 값 찾기입니다. 뭐가 되겠지? 계산하시면. 유형 5번까지만 할게요. 딱 페이지 끊자. 도함수로부터 f 값을 갖다 찾는다. 당연히 f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이 되는 거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f를 갖다 구하는 과정 자체는 두 가지가 이제 스텝이 있어. 두 스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갈 때는 첫 번째 1번. 자, 주어진 함수를 갖다가 적분한다. 근데 적분하면 뭐가 생기냐면 적분 상수가 생겨요. 그래서 적분 상수를 갖다 구하게 해주는 두 번째 조건을 갖다가 쓴다. 보통은 이제 함수값 조건 줘요. 두 번째는 이제 함수값 조건 보통 주니까 이걸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문제 푸시면요, 그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함수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다라고 나와 있잖아. 이걸 그냥 대놓고 그냥 부정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f를 갖다가 뭐라고 일단 쓸 수 있냐면 각각을 적분. 합, 곱, 차 다 되니까 그지? 각각을 적분하면 x 세제곱 이거는 다음 적분 공식은 좀 외우세요. 알겠죠? 그다음 플러스 자 ax의 제곱 플러스 x 그리고 상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상수를 구하게 해주는 게 함수값 조건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f0 값을 1로 주죠? f0 값이니까 적분 상수가 1이야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리고 찾아야 되는 건 f2 값이죠. A 값도 찾아야 되네 지금. 문자가 두 개지. A도 있고 C도 있는데 C는 찾았고요. 두 번째 조건이 F1을 갖다가 이제 넣는다. 1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거라서 A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 F1 값이 문제에서 2로 줘. 그러니까 A 값은 일단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하신 다음에 마지막 정답이 F2 값. F2 값은 8.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1.
계산하시면 4, 6, 4, 5, 7 이렇게 되겠지. 정답이 7이네. 그치? 알펜 과제는 10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수업은 여기까지.